목요일 밤 11시 방에서 혼자만의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2년간 쌓인 욕구가 한계에 다다른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준혁이에요? 깜짝 놀라서 급히 이불을 덮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모습을 본 준혁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극도로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 벌어진 거였죠. 나가죠, 준혁아. 하지만 그는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도 사람이에요. 이런 감정 느끼는 게 당연해요. 오늘 밤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손이 제 어깨에 살며이 올려졌을 때 제 마음속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충동적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제 아들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 그 이후 우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어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순미입니다. 나이는 올해로 56세입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남편과 아들 민수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았어요.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집에서 함께 지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수마저 부산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갑자기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먹고 회사에 출근한 남편이 오후 3시경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의 그 충격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58세 아직 젊은 나이였는데 말이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혼자 남겨지니 집에서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충분히 젊고 예쁘다고 말해줬어요. 수미 씨, 저런 미모면 언제든 재혼하실 수 있어요. 정말 4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셔도 되는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젊어 보여도 56세라는 나이의 벽은 높았어요.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기에는 사회적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이런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는 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밤 10시가 넘어서 혼자 있을 때였어요. 특히 깊은 밤이 되면 2년간 억눌러왔던 욕구가 밀려와서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관계가 3년 전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때는 남편이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저를 멀리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미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래의 사람들보다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살아있는 제 욕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혼자서 외로움을 달래는 일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부끄럽고 죄스러웠어요. 하지만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욕구 앞에서 저는 점점 무력해졌죠. 어느 날 밤 9시경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욕실 조명 아래 본 제 몸은 여전히 탄력 있는 가슴선과 잘록한 허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얼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눈에 오똑한 코, 여전히 촉촉한 입술까지 화장품 회사 모델을 해도 될 정도의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죠. 아직 여자인데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에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별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과 여전히 살아있는 제 욕망 사이에서 매일 갈등했어요. 깊은 밤 침대에 혼자 누워있을 때면 더욱 선명해지는 외로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죠. 침대는 킹 사이즈로 넓었는데 제가 차지하는 공간은 고작 절반도 안 됐어요. 나머지 절반은 차가운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가끔 꿈에서 남편을 만날 때면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깨고 나면 현실이 더욱 처참하게 다가왔죠. 그런 밤이면 저는 혼자서 조용히 울곤 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베니들 적셨어요. 아들 민수는 타지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자주 연락하지도 못했습니다. 가끔 전화를 받아도 엄마 잘 지내시죠? 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 잘 지낸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항상 참았어요. 이런 나날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져 갔습니다. 그날은 9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어요. 추석 명절을 앞둔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가 부산으로 발령받아 떠난 지점이었어요.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져서 적응하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오후 5시경. 저는 늦은 오후 샤워를 마치고 얇은 실크 가운만 걸친 상태였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몸을 씻었던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실크 가운은 베이지색으로 제 피부톤을 더욱 하얗게 보이게 해주는 색이었어요. 허리끈을 느슨하게 묶어서 가슴골이 살짝 보이는 상태였죠. 머리는 젖은 채로 어깨에 흘러내려 있었고 샤워 후에 촉촉한 피부에서는 은은한 장미 향기가 났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거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라. 현관에 서 있는 건 다름 아닌 한 남성이었어요. 20년 가까이 우리 집을 드나들던 그 사람은 예전 습관대로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당황해서 급히 가운을 연미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남성의 시선이 제 몸매에 머무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게 변한 것을 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아들의 친구 준혁이었습니다. 더 이상 친구 엄마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죠. 한 여성을 보는 남자의 시선이었습니다. 제 가슴도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부끄러움보다는 묘한 흥분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준혁은 제 아들 민수의 고등학교 시절 단짝 친구였어요. 지금 36세가 된 그는 미혼이고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체격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남성이죠. 예전에 우리 집에서 자주 잠을 자고 갈 정도로 가족처럼 지냈던 사이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집을 드나들던 준혁이를 저는 진짜 둘째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준혁아 오늘도 여기서 자고 가니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족이 된 사이였죠. 민수가 타지 발령을 받고 떠난 후 바쁜 일상 때문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준혁이가 추석 명절 안부를 묻기 위해 집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준혁아 잠깐만 저는 서둘러 안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니트에 베이지색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가슴이 빨리 뛰고 있었고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준혁이 소파에 앉아서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불러도 대답이 없으셔서. 괜찮아, 준혁아. 정말 오랜만이네. 커피 한잔 할래?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준혁의 시선이 계속 제게 머물러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져 있었어요. 어깨가 더 넓어졌고 얼굴도 남성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에서 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커피를 끓이면서 저는 계속 방금 전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준혁이 저를 바라보던 그 시선 말이에요. 오랫동안 남성에게 그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터라 제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다시 확인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예전보다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제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너도 많이 의젓해졌구나. 우리는 그렇게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대화를 나눴어요. 준혁은 회사 이야기, 민수 근황,
그리고 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민수 부산 가고 나서 정말 적적하시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져서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느꼈어요. 준혁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9시경 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죄송해요. 이제가 봐야겠어요. 벌써 저녁은 먹고 가면 안 되니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준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오랜만에 온 건데 그날 밤 저는 준혁을 위해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그리고 몇 가지 반찬까지 마치 아들을 위해 음식을 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준혁이 진심으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많이 먹어. 혼자 사니까 이런 음식 먹기 힘들지? 네, 정말 그래요. 어머님 음식이 그리웠어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혁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좁은 주방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이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준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어색해지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님, 정말 예쁘세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낮고 더 진지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친구 엄마와 아들 친구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의식하는 관계로 변한 것 같았어요. 준혁아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여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잠들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시선,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가 제게 보여준 관심, 모든 것이 저를 설레게 만들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말한 대로 저는 정말 젊어 보였어요. 56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매력적인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아직 여자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새로운 감정에 빠져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준혁은 민수의 소중한 친구였고 저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그렇게 속으로 되뇌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준혁이 더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그런 말과 함께 찾아오는 준혁이를 저는 반가워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가 올 때마다 제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준혁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점점 생기를 되찾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직장 이야기, 요즘 트렌드,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 등을 들려줬어요. 2년 동안 집에만 있던 저에게는 모든 것이 신선했습니다. 어머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젊어 보이세요. 어느 날 준혁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예전 학창시절 때 봤던 미모 그대로예요. 아니, 오히려 더 성숙해져서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꽃밭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칭찬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준혁이 올 때를 위해 더 신경 써서 꾸미게 되었어요. 예쁜 옷을 골라 입고 화장도 더 세심하게 하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준혁도 점점 저에게 다른 감정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친구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한 여성을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따라줄 때 손이 살짝 닿으면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준혁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혁이 평소보다 늦은 9시에 찾아왔어요.
회사 일이 늦게 끝났는데 마트에서 과일 좀 사왔어요. 어머님 드시라고요? 그의 손에는 정말로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와인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디자인으로 제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는 옷이었어요. 준혁의 시선이 제 몸을 훑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대화는 평소와 달랐어요. 준혁이 제 외로움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특히 밤에는 더 그래?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말을 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들의 친구에게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미쳤나?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시원할 줄은 몰랐어요. 준혁의 눈빛이 더욱 진해졌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혼자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잠들 수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혁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며칠 후 준혁이 또 찾아왔을 때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하얀 장미 꽃다발이었어요. 받으면서 제 손이 떨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정말 예쁘다. 그날 준혁의 시선은 더욱 강렬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 남성적인 욕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몸도 반응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하복부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방문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이제는 주 1회 정도 찾아왔어요. 매번 올 때마다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져 갔습니다. 며칠 전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준혁이 택배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줬었죠. 어느 목요일 밤 11시경 저는 혼자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2년간 쌓인 욕구가 한계에 다다른 밤이었어요. 침실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눈을 감은 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급히 이불을 덮었습니다. 어머님 준혁이에요?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걱정돼서 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어요. 아, 맞다.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왔었구나. 제가 대답하지 않자 준혁이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모습을 본 준혁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극도로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님,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가죠, 준혁아. 저는 이불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그의 손이 제 어깨에 살며이 올려졌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중얼거렸지만 몸은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준혁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도 사람이에요. 이런 감정 느끼는 게 당연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이 저를 녹였어요. 2년간 억눌린 외로움과 욕구가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저는 준혁의 품에 안겼어요. 그의 가슴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남성의 체치가 코끝에 맴돌았어요. 준혁아 괜찮아요, 어머님.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살짝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충만감을 느꼈어요. 주혁의 사랑스러운 손길과 따뜻한 체온이 제 몸 전체를 감쌌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우리를 비추었어요. 마치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자 죄책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머님 사랑해요. 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이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 이후 준혁과 저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매번 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선을 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준혁은 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랑 있을 때 정말 예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져갔어요. 준과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과 혼자 있을 때의 죄책감 사이에서 매일 갈등했습니다. 더 큰 걱정은 준혁이 저에게 너무 깊이 빠져든 것 같다는 점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혁이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어요. 그의 말에서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준혁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내 친구 엄마야. 그리고 너보다 20살이나 많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어머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요. 준혁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내 친구인 민수는 어떻게 생각하겠니? 민수도 어머님이 행복하시길 바랄 거예요. 준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걱정되는 건 준혁의 미래였어요. 36살이면 아직 젊은 나이인데 저 같은 나이 많은 여자와 엮여서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혁아, 너는 아직 젊어.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런 평범한 행복을 누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저에게는 어머님이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해요. 그렇게 말하는 준혁이 안쓰러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봐온 아이가 저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정말로 준혁을 아들처럼 생각해왔거든요. 그런 아이의 앞길을 막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더욱 컸어요. 그날 밤 준혁은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저를 사랑했어요. 마치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계속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준혁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준혁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린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저와 함께 살아요. 정식으로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준혁아, 그건 저 진짜 진심이에요. 어머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의 절실한 마음이 전해져 왔지만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어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우리 관계가 깊어져 가던 어느 날 준혁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받았어요.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2년간의 장기 출장이에요. 싱가포르 지사로 가야 해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언제부터? 다음 달 말부터요. 한 달밖에 시간이 없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저와 함께 가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했어요. 싱가포르는 좋은 곳이에요.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었어요. 사실 그동안 우리 관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었거든요.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나는 시간을 줄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준혁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밤 준혁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별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준혁을 잃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2년 동안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다시 여성으로서의 삶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사람이었거든요. 며칠 후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요즘 준혁이랑 자주 만나신다면서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안부를 자주 묻는다고. 다행히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외로우실까 봐 가끔 찾아뵙는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운 친구죠. 그 순간 저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혁의 출국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매일 밤 같은 생각을 반복했어요. 한편으로는 이 기회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애초부터 지속되기 어려운 관계였어요. 20살의 나이 차이, 사회적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와의 관계,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이별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준혁이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와 함께 가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서 뭐가 좋아요? 혼자서 외롭게. 준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내야 해. 너도 알잖아. 어머님.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게 가능한 건 아니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준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어요. 준여아, 너는 아직 젊어. 내 인생이 있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야. 그날 밤 준혁은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안 되는 건가요? 응,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며칠 후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며 긴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여보,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거겠지?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별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준혁이 싱가포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출국 전날 밤 준혁이 마지막으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준혁아, 잘 지내. 새로운 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정리했으니까요. 다음 날 준혁은 싱가포르로 떠났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한 마음도 들었어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요가 강사 과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수업에 참석했을 때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후 저는 요가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요가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나이를 만드는 매력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준혁과의 시간이 저에게 자신감을 되찾아 준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민수가 휴가를 내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정말 달라지셨네요. 훨씬 밝아 보이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진짜 기뻐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 많이 했거든요.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1년 후 저는 제 요가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간이었어요. 개업 첫날 화원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마이너스 주니어.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길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친구와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어요. 만약 민수가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준혁의 인생도 망칠 뻔했고 제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뻔했어요. 외로움이라는 핑계로 금기를 넘어서려 했던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제 자신의 힘으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의 저는 요가 강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달래려 했던 과거의 저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에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선을 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